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 무엇인가, 그리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기호 요거 쓰고, 집합끼리의 어떤 포함 관계 요걸 쓰는데 요 기호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부분 집합 중에서 진부분 집합이란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 하면은 부분 집합이 무엇이냐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더 응용하자면은 특정한 원소를 이제 꼭 반드시 포함하거나 내지 포함하지 않는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요걸 이제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 집합이 무엇인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A가 있다고 칩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 옆에 그림으로 볼까요? 집합 A의 원소들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봤을 적에 벤다의 그림. 요 모든 원소는 이제 어떻게 돼? 집합 B에 다 속하잖아. 이럴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 한다. 다시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하는 방법은, 자, 요게 A,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된다 이 표시해서 이렇게 이지창처럼 B 쪽에 포함된다, 내지 B는 A를 포함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부분집합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지만, 자, 우리 약속하기로 합시다. 공집합은 어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또 모든 집합은 또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죠. 정의에 만족하잖아. 자기 자신의 모든 원소는 자기 자신에 속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A의 원소가 1, 2, 3이고 B의 원소는 1, 2, 3에다가 4, 5를 더 갖고 있잖아. 그래서 A의 모든 원소가 뭐다? B에 어떻게 속하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자, A는 2, 3, 4고 D는 1, 3, 4, 5니까 요 2는 여기 속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C가 D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표시를 이렇게 해서 사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개념 체크 7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써서 나타내라 했죠. 자, 1번 A는 1, 3을 원소로 가지고 B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데 6의 양의 약수니까 이거 안락하면, 자, 보자. 원소 날법 씁시다. 1, 2, 3, 6이 되니까 곧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게 되니까 A는 집합 A는 집합 B에 뭐다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말하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봅시다. 2번은 A는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고 B는 A, C, E. 자, A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 여기도 C 있죠. 그 다음에 E 이렇게 해서 E가 여기 있으니까 B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니까 이번엔 B가 A의 뭐다 부분 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3번. 자, 2, 3, 4, 2, 4, 5야. 어떻게 돼?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나 봤을 때 3이 속하지 않죠. 3이 속하지 않고. 그럼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나? 자, 예를 들면은 5가 속하지 않으니까 서로 누가 속하지 않으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또는 뭐 B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요거 기호와 요 기호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우리 아까 했을 때 이렇게 표시하죠. A가 스몰 a, 자, A가 집합 A에 속한다 했을 적에 이렇게 삼지창 집합 A 쪽으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시해서 이지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래서 부분 집합을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자, 예를 써볼까요? 자, 집합 A가 1, 2, 3일 적에 2라는 거는 A의 원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인가? 요거는 뭐냐면은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잖아.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요 집합의 모든 원소 1은 A에 속하니까, 자,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럼 이거는 뭔가? 자, 얘는 뭐다? 2가 아니고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요 집합에 다
원소에 포함되니까 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돼서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 길이는 이렇게, 원소와 집합 길이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자, 그럼 개념 체크 8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집합 A가 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가 있죠.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원소 나열법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15의 양의 약속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1, 그 다음에 3, 5, 15. 별거 없네요. 자, 봅시다. 일단 기억 맞죠? 공집합은 두 말할 필요 없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0이라는 것은 A 집합의 원소이냐?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이냐? 맞지요. 그래서 D가 맞습니다. 그 다음 리얼은 뭐냐? 3하고 5를 말하는 게 아니고 3하고 5를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을 말하지. 그러면 이 집합의 모든 원소, 그 3하고 5는 A에 다 속하니까 얘는 집합 A의 원소라 해서는 안 되고 A의 부분 집합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집합이죠. 집합이죠.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냐 이 말인데 요 20은 집합 A에 없으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은 뭔지 한번 봅시다. 1, 3, 5, 15. 자기 자신이네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되니까 비읍 답이 되죠. 따라서 기역, 디귿, 비읍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돌아와서 세 번째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상등이다 이라는데 뭐 너무 쉽죠, 우리 집합.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갔을 적에 A하고 B는 뭐다? 같다 이래서 이렇게 등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뭐 이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A는 뭐, 자, 6의 양을 약속해서, 이렇다 치죠. 1, 2, 3, 6으로 적혀져 있고, 그 다음 B는 또 1, 2, 3, 6 쓰지 말고 조건 제시를 써볼까요? 자, 6의 양의 약수의 집합. 이렇게 쓸 적에 이 원소나 B의 원소나, 맞지? A, 다 똑같으니까 A하고 B는 서로 같다 합니다. 이 말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니까, 그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또한 B의 모든 원소가 A에 또 속하니까 뭐다?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래서 요거 수학적으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 또한 A의 부분 집합이면 A하고 B가 서로 같은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서로 같지 않으면 이게 사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얘 보면은 A는 원소가 1, 2, 3이죠. B는 3 이하의 자연수겠으니까 원소나열법을 나타내면 역시나 1, 2, 3이죠. 따라서 어떻게 돼? A하고 B하고 서로 같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페이지 23페이지 개념 체크 15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A하고 B하고 원소가 똑같은 상등을 골라 이 말이죠. 자, 봅시다. 1번 A는 0, 1, 2, 3, 6 이래 돼 있죠. 자, B는 6의 양의 약속했으니까 1 어떻게 2, 3, 6이니까 어떻게 0이 없어서 같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A 공집합 B는 2와 4 사이에 자연수했기 때문에 3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같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은 보자. A는 1보다 크고 그 다음 8보다 작은 홀수 했으니까 얼마 3, 5, 7이 되겠네. 그지? 자, B는 누구다? 8의 양의 약수했기 때문에 누가 있는가요?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 그리고 원소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X는 8의 양, A, 집합 A는 8의 양의 배수 되겠죠. 그럼 8, 16, 24로 가게 되고, B는 4의 양의 배수겠습니까? 4, 8, 12 이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 그렇지? 서로 다르니까 안 되겠네요. 자, 근데 요 5번은 보자. A는 2, 4, 8이고 B는 뭐냐? 그럼 2. 자, 2는 2죠. 그 다음 2 곱하기 2는 4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되기 때문에 서로 원소가 똑같이요. 그래서 상비인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진부분 집합이 무엇인가? 자, 진부분 집합이란 말은 이제 그 집합 A가 있다면은 얘 부분 집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다 칩시다. 이제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그 A가 B하고 같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같으면은 그 B하고 A하고 서로 자기 자신이 되잖아. 같지 않으면은 이때 부분집합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 그런다 이거죠. 자, 봅시다. 이건 뭐냐 한번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은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거나 자기 자신 같음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서로 같으면은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함으로 A의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됐습니까? 자, 요 얘는 뭔가 한번 봅시다. A는 1, 3이고 B는 뭐다? 1, 3, 5죠.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 맞죠? 그러면서도 A하고 B가 같지 않으니까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5와 6이 남아 있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집합 A가 원소가 A1에서 AN까지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N개가 주어졌을 적에 자,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특히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거듭 제곱한다 이거지. 2의 n제곱이 된다 이거지. 자, 예를 들자면은 집합 A의 원소가 1이다 하면 야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직접 일일이 다 써보지 않고도 2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뭐다? 4개가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왜 2의 n제곱이 있으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적에 곱의 법칙하고 똑같죠. 왜냐면요, 봅시다. 요게 부분집합 중에 보면은 이 A1이라는 것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그 각각에 대해서 또 A2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또 그 각각에 대해서 A3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갈 거 아니에요. 누가요? A의 부분집합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원소마다 부분집합에 포함됐나 안 됐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계속 곱의 법칙에서 2를 몇 번 곱할 거예요? n번 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2의 n제곱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란 말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1만 빼면 되는 거죠. 자, 이건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빼기 1에서 3개가 된다 이거지. 자, 우리 확인 차원에서 진짜로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왜 4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 1하고 2, 그리고 원소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1하고 2 자기 자신이죠.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잖아. 그럼 진부집합은 요것만 말하면 되니까 3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죠. 뭐냐면은 A가 이렇게 A1에서 AN까지 있는데 n개가 있는데요. 요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이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보면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정한 원소의 개수, 그럼 K개를 반드시 뭐 3개면 3개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왜 2의 n제곱 전체의 개수 구하기 전에 빼기 2를 거듭 제곱할 때 K개만큼을 빼냐면은 K개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부분집합이에요. 반드시 포함하니까 그거는 뭐다? 선택 포함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잖아. 포함시켰다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K개만큼 곱하기 2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의 거듭 중에서 K개만큼 2를 거듭 제곱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 N 빼기 K를 뺐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포함하지 않는 것도 개수가 K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2의 N-K 해야 되겠죠. 왜냐?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 원소들을 그런 포함하지 않는다는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뭐다? 여전히 뭐다? 2를 그만큼 K개만큼 곱해서는 안 되니까 빼기 K 해야 됩니다. 물론 특정 원소 K개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써보면은 그 모양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쉽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집합 A가 예를 들자면은 1, 2,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의 원래 부분집합의 위치는 2의 1, 요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부분집합이 가지느냐 안 가지냐. 그래서 3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봐요.
2라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누군가? 2라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2를 두 번 곱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2의 세 3 빼기 1 제곱에서 2의 제곱으로 계산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2를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따라서 1번하고 2번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A에서 특정한 K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러면 K개에 대해서 경우 그 걔네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게 되죠. 또 특정한 거 M개는 또 포함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어때요? 이 K개하고 M개만큼은 포함한다 안 한다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한 가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2를 K개만큼 덜 곱해야 되고 N개만큼 또 덜 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2에다가 전체 N에다가 K개만큼 빼고 또 M개도 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부분집합을 써보면 포함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어떻든 2의 거듭제곱을 할 적에 그만큼 빼주면 된다는 공통적인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3번은 또 무엇인가 이거죠. 3번은 n개인데 그 k개를 특정한 원소의 k개를 그대로 다 포함한 게 아니고 k개 중에 요 말로 합니다.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 적어도 한 개 참 부담스럽죠. 예를 들어서 이 말이다 이거죠. A가 이렇게 집합이 A, B, C, D. C, D, E가 있었다. 얘의 부분집합을 계산하는데 우리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자. B, C, D 세 개죠. B, C, D를 몽땅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내지 B, C, D 세 개를 몽땅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에다가 빼기 3으로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B, C, D 중에서 적어도 한 개 포함한단 말은 무슨 말인가? B 하나만 포함하는 거. 그러면 CD는 포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C 하나만 포함하는 거. 그럼 BD는 포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D 하나만 포함하는 거. 그러면 뭐다? BC는 포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BC를 포함하고 D를 포함하지 않는 거. 이번에는 CD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BC, D를 모두 포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집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경우의 수 할 때 여사건 하는 말 해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전체 색깔을 이걸 할게요. 전체 부분 집합에다가 빼줍니다. 뭘 빼줘요? K개 모두 아예 포함하지 않는 K개를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죠. K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2의 n-k라서 위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의 개수에다가 얘를 빼주면 어떻게 돼? 그 나머지 부분집합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전체 개수에다가 K개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걸 빼줘 버리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공식처럼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높여 보도록 합시다. 21페이지 필세제 12번 워밍업입니다.
자, A가 집합 A가 원소가 5개죠. 그러면 2의 5제곱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근데 이 A1, A2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에서 A1하고 A2는 반드시 갖고 있고 그 다음 부분 집합 계산이 되니까 얘는 뭐 있다 없다 경우 있어야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결국 2의 세제곱이 답이 되죠. 2의 세제곱.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2의 5 빼기 1하고 2라는 두 개 요걸 빼야 되기 때문에 2를 두 번 거듭 제곱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돼서 8개가 나오겠네요. 자, 22페이지 필수의 예제 13번 요 세 개를 차분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빨리 풀라 그러지 말고 우리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합시다. 자, 1, 2, 3, 4, 5를 원소로 가진 집합 A인데요. 1번은 뭐냐? 자, 진부분 집합 중 그럼 일단 자기 자신 나중에 하나를 빼야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 개수 중에서 자, 원소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개수니까 일단은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2의 5 마이너스 1, 2 두 개 이걸 빼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지막 가서 빼기 자기 자신 1, 2, 3, 4 요거를 하나 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2의 3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8 빼기 1 그래서 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뭔가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은 포함하고 따라서 3은 한 가지 선택밖에 없죠. 그래서 곱하기 2해서는 안 됩니다. 2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겠죠. 개수 구하는 데는 그냥 그거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전체 5에서 3이라는 거 하나 3 때문에 2를 한번 덜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또 포함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2를 두 개에서 두 번 덜 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그지? 그래서 4개가 있다 이거죠. 아 물론 3, 2, 5를 모두 포함하는 거와 그 다음에 모두 포함하지 않는 거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거 써보면은 모양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시다. 이거 중요한 거.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홀수 누구 있습니까? 1, 3하고 5잖아. 그러면 부분 집합이 어떻게? 1만 갖고 있고 3하고 5는 갖고 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3만 갖고 있고 1하고 5는 갖고 있지 않고 5만 갖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려고 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갖고 있는 것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다가 1, 3, 5를 다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러면 그거는 뭐다? 홀수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다? 2의 5 요거 빼기 요거 3 하면은 요거는 뭐다? 1, 3, 5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 그러면 그걸 빼주면 나머지들은 1, 3, 5 적어도 한 개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의 5제곱 32죠. 32 마이너스 요거는 뭐다? 2의 제곱 4니까 어떻게? 28개가 답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이제 발전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4번은 무엇인가? 차분히 봅시다. 집합 A는 2하고 4를 원소로 가지고 B는 뭐다? 12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네. 써보도록 할까요? 1, 2, 3, 4, 6, 그 다음에 10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 나열법 썼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인가 봅시다.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뭡니까? 이 X는 A를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X라는 것은 이 4를 포함해야 되겠죠. 왜? A의 원수 모두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4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요게 되겠죠. 이 4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B의 부분집합 계산하는 과정에서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제곱 하지 말고 이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기 2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16, 16개가 되겠네요. 자, 이제 필수에 이제 16번과 17번을 남겨두고 있는데 요건 별표 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니까 꼭 이해합시다. 자, 봅시다. 두 개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할까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똑같아,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A가 A 플러스 1, 5, 9 돼 있고 B는 3, 5, B 마이너스 2 돼 있으니까 봅시다. 자, 요 5는 여기 5, 5 됐죠.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짝지어 보면은 A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네.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1은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9하고 B-2가 같아야 되겠지? 9하고 B-2가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9는 B-2. 자, 따라서 여기서 A는 2가 되고, 그 다음 뭐다? B는 어떻게 되죠? 11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괜찮은 문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은 뭔가? 자, 요거 마이너스 2하고 요래 돼 있고, 요건 3하고 요래 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3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3이어야 되고, 얘가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풀면 되겠는데, A가 2차 방정식으로 나기 때문에 요거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A를 답해야 되겠지. 자, 써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뭐냐 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A가 3이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가 A의 제곱 마이너스 3A하고 같아야 되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A에 관한 2차 방식 풀게 되면은 A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면서 A 자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은 제로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A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3하고 1. 자, 그리고 또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요것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 할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는 0 되니까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니까 A는 자 2하고 1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건 2하고 1이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에 해당되는 요 1,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A는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필수에 이제 17번 또 별표 쳐놔두시고 16번과 동일한 거지만 조금 헷갈립니다. 차분히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실수 없이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이렇게 원소 3개로 되어 있어 A가 B의 뭐다 부분집합이네요. 그래서 A를 구하라 이거죠. 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자, 1A 플러스 2 돼 있고 1하고 A 플러스 2 돼 있고 B는 3하고 자 A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봅시다. 여기 요건 1이고 3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요 1이라는 게 일단 B의 얘가 될 수도 있고 또 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요래요, 그죠? 요래 되고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A 플러스는 3이 돼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여기서 나온 A가 또 가지고 대입해 갖고 여기 대입해 봤을 적에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자, 어떻든 우리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어려웠는데 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1이 A 제곱 플러스 2 왜냐면 이건 3이니까 내지 A 더하기 1 요게 돼야 되잖아.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봅시다. 자, 먼저 B의 요거 A 제곱 더하기 2가 더하기 1이가 1이면은 어떤 상황이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A의 제곱 봅시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A가 실수라고 했는데 제곱에서 실수는 마이너스 1대가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요거는 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 버릴게요. 됐습니까? 자, 이건 말이 안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게 A를 포함하기 위해서 1이 되려고 하면은 A 더하기 1은 1 요래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때는 A가 뭐다? 0이 되면 되네요. 그죠? 자, A가 0이 되면 되고 그러면 A가 0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하면 A를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집합 A는 그러면 A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게 되죠. 여기다 0을 대입했으니까. 자, 색깔 좀 구분해서 합시다.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 대신에 0을 대입합시다. 자, 먼저 3이고,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은 2가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A의 모든 원소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답은 참 A는 제로입니다. A는 제로죠. 자,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요.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요 부분집합이 되려고 하면 A의 모든 원소가 여기 속해야 되는데 봅시다. 여기 A의 원소 1하고 A 더하기 있는데 이 복잡한 A 더하기를 먼저 가지고 생각하기가 좀 머리 아프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A 더하기 2가 3이 돼야 된다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 착각하면 안 돼요. 뭐 A 더하기가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 1을 먼저 가져와서 한 거예요. 1이 뭐다? a제곱 더하기 2이거나 a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다 보면은 뭐가 말이 안 되는 게 발견이 되니까 풀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번하고 17번은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공부를 꼭 해두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